항상 빠르고 정확한 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스포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의 총집합이라고 불리는 KF-21 전투기가 드디어 21차 비행을 진행을 하면서 생산 라인에서 조립 중인 CJ-7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시범 비행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KF-21에 들어갈 신소재가 개발이 완료가 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의 군사력을 굳이 전쟁을 벌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그 국가가 가진 차세대 무기들의 수량과 성능 및 신기술을 먼저 측정하는 게 핵심 관건입니다. 물론 병력의 숫자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현대전에서는 차세대 무기 체계로 전략과 전술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기 때문에 KF-21 전투기 같은 차세대 신무기 개발만이 대한민국 역시 군사력 측정의 지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차세대 신무기의 성능은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한 경험을 많이 가진 군사 강국일수록 더욱 많은 수량과 뛰어난 위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텔스 전투기와 탱크, 이지스 구축함 등 신무기 체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관련된 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따라 전 세계 군사력이 책정되고 있죠. 2022년에는 차세대 신무기의 핵심 체계가 되는 소재 기술이 급 부상함에 따라 첨단 기술의 메카, 대한민국이 보유한 소재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이 간절히 원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산 소재 장비가 더욱더 튼튼해지며 가벼워지고 차세대 무기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장비로 급 부상했다고 해외의 군사 매체에서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산 투자와 한국의 뛰어난 연구진들의 뜻없는 노력에 힘입어 스텔스 도료부터 여러 종류의 메타 물질과 신소재 등 정말 각기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무기 소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KF-21 전투기가 2026년에 개발 완료됨에 따라 가장 필요한 건 스텔스 도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스텔스 도료를 보유하는 데 성공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시 상당히 우수합니다. 한국산 스텔스 도료는 1999년부터 시작된 오래된 사업입니다. 당시 우리 군 관계자들은 스텔스 도료가 꼭 스텔스 형상의 전투기가 아니어도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 등 무기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고 스텔스 기술의 기본이었기에 높은 수준의 차세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술로 파악했습니다. 당연히 이를 개발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데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스텔스 도료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며 2009년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드디어 국산 스텔스 도료를 완성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해당 스텔스 도료는 노루페인트가 방산 기업들과 합작해낸 결과물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군이 보유한 전투기로 실전 테스트가 입증되었으며 예상보다 200%에 달하는 성능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도 드디어 레이더 흡수가 가능한 스텔스기 개발에 첫 발을 디디게 된 겁니다. 하지만 스텔스 도료가 완성된 시점에서 연구진은 또 다른 고민에 빠집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스텔스 도료를 사용하는 전투기의 막대한 비용을 문제 삼아 F-22 랩터를 퇴역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스텔스 도료를 도포한 전투기는 우수한 스텔스성을 보이지만 매 비행마다 도로를 다시 칠하는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했기에 매우 높은 유지비가 실시간으로 소모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의 연구진들은 더욱더 나은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플라즈마 스텔스 연구와 메타 물질 연구를 병행했으며 한국산 신무기 소재에 관한 연구 성과를 조금씩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메타 물질에 플라스틱 필름을 접착함으로 스텔스 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스텔스 필름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스텔스 필름은 다른 나라와 비교시 상당히 뛰어나다고 평가가 되는데 한국의 실험 결과 레이더파에 대해서 무려 90%의 높은 흡수율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름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인 소재에 관한 대량 생산에 있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위치적인 특성상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중국과 일본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는 상황인지라
신무기 개발에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반 시설도 없고 기술을 개발할 인력도 터무니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은 매일 밤을 새며 이론을 정립하고 기술을 검증하는 등 노력을 쏟아가며 국산 무기를 개발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죠. 1900년 중후반부터 대한민국의 산업이 빠른 속도로 진화됨에 따라 방산 무기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어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나라들이 절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해 세계 8번째 탄도 미사일 보유국이 된 것부터 시작해 차세대 탱크와 5세대급 전투기, SLBM 미사일, 잠수함과 스텔스 이지스 구축함들을 국산 기술로 단기간 내에 생산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산 무기 개발이라는 목표가 절실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세계 10위의 GDP 경제력과 대한민국의 소재 개발이 이뤄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산 무기에 탑재되는 부품의 국산화율은 점차 높아져 갔는데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장갑판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초고강도 장갑판의 자체 개발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존 장갑판의 소재로 쓰이던 미국산 베인 화이트 강철판보다 방어력과 탄성이 뛰어나면서도 열처리 시간을 100배로 단축했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생산 속도가 월등히 빨라진 것인데요. 이렇듯 차세대 신무기에 탑재할 새로운 소재 개발과 함께 국내 생산을 통해 외화 유출을 막고 뛰어난 생산성과 성능으로 대한민국 군 전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당 보도 과정에서 초고강도 장갑 판매 성능 시험을 인도의 K9 자주포의 공장에서 여러 차례 진행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K9 자주포가 인도에 수출됐고 인도의 3.5세대 전차에 첨단 소재를 한국이 납품한다는 계약이 체결된 바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2022년에 들어서 대한민국과 인도 양국의 군사기술 협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초고강도 장갑판으로 개량한 K2 전차의 수출 전망이 밝아졌으며 물론 K3 전차에 관한 성공적인 개발도 조기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초격차 수준의 기술적 격차를 일으켜 다른 나라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군사 무기 소재 기술도 최정상급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보통 첨단 무기에 쓰이는 첨단 소재들은 그 세대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기술을 투입해 만들어지는데요. KF-21 전투기를 보듯 매우 정밀한 시설과 장비를 필요로 하며 인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투입되어야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막대한 자본을 들여 좋은 설비를 갖춘다 한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이 없다면 무기에 사용할 신소재 개발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해선 끝없는 차세대 무기 개발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기 개발 연구진과 개발진들의 끝이 없는 노력과 끝이 없는 레이스를 달리는 신무기 개발진들의 노고에 오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